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은 FTX발 악재가 제기됐던 부분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우선 9월 9일 토요일에 나와줬던 속보를 보시면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더 디파이 인베스터가 자신의 엑셀을 통해서 다음 주 큰 매도 압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FTX발 매도 압력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다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TX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시중에 풀리더라도 OTC, 그러니까 장외 거래, 블록딜이죠.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의견 다 모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최근 속보의 내용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FTX 보유 물량은 대부분 OTC,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머지는 마켓 메이커를 통해 천천히 매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FTX가 보유한 암호화폐 가운데 솔라나는 4년 락업 물량. 락업 물량이 뭐죠? 매도가 금지된 물량을 말합니다. 4년 락업 물량이며 OTC에서 이를 매도하더라도 매수자에게 베스팅 기간도 한 개 승계된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락업이 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같이 승계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FTX 보유 FTT는 5억 2,900만 달러로 평가됐지만 현재 가격으로는 3억 5천만 달러 수준이다. 물론 실질적인 현재 가치에는 0에 수렴한다. 누구도 FTT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FTT 토큰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BTC와 이더리움 물량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십억 달러 수준은 아니다. 이는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보유 물량 가운데 FTOS가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합니다. 다만 FTX가 FTOS를 한 번에 시장에 매도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FTX가 한 번에 매도할 가능성도 낮다. FTOS를 통해서 최대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FTX발 시장 하락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FTX가 가지고 있는 이 XRP의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형 메이저 코인들의 매도 압력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우리 리플도 영향을 같이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물량이 적지는 않지만 수십억 달러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네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긴축의 우려가 남아있고 앞으로 9월 21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경계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FTX 사태 이전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전 기사를 보시면요. 올해 5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절반으로 떨어져 FTX 사태 당시 때보다 더 적은 지금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5월 달에도 FTX 사태보다 거래량이 적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으로 비교해 볼 때 지금 5월 달이죠. 매일 지금 5월의 거래량 평균치가 5.27K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량 보시면요. 지금 여기 많이 터져줬을 때가 이 정도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평균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평균치는 2.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매우 거래량이 낮아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의 매도 압력이 생기기만 해도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수해주는 세력의 자금들이 있어야 이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도 안 나와주고 있는데 그 매도 압력에 대해서 소화를 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줬던 속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지만 너무 안심하고 있으시기보단 어느 정도 하방 압력에 대해서 준비와 대응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세력들은 리플을 어떻게 매집해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약시 판결로 상승력을 가져왔던 부분에서 최저점을 찍었던 이날 있죠. 662원까지 내려가는 움직임 만들어줬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8월 18일 날짜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라는 금액이 한 거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어떤 움직임 만들어냈나요?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일 날짜로 매도 압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죽은 이유는 뭐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이네요. 똑같죠. 지금 매도 압력이 생기는 13일 날짜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13일 날짜 잘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13일 날짜로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요. 바로 처분 승인이 됐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정보 전달 드리면서 매매 대응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은 어떻게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저점일 때마다 물량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기관과 세력들도 계속해서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똑같이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9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자료 받아보시고요.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받아보시면서 우리 리플 안전하게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 말씀드릴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항소 기각에 관련해서 SEC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앞으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와줄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EC는 리플을 향해서 중간 항소를 신청한 부분이고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중간 항소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SEC가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SEC가 말하는 건 두 가지 법률적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첫째, 본 사건의 약식 판결과 테라폼 랩스 사건 사이에는 직접적인 충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테라폼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매수자, 매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블라인드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번 사건 재판부, 그러니까 리플의 재판부의 결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라폼 랩스 사건과 우리 리플의 사건은 성질 자체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테라폼 랩스의 테라는 어떤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은 1달러와 연동이 돼야 됩니다. 1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았고 가격 폭락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빙하기까지 만들어냈고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테라폼 랩스는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테라가 증권이다 아니다의 문제로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라폼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제드 라코프 판사도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선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피고인들이 리플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판매 방식에 대해서 증권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아래의 내용 보시면요. 이 사건 재판부,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죠. 약식 판결은 하위 테스트를 잘못 적용하고 다른 법원과 판례가 충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토레스 판사의 판단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이다라고 합니다.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있고 나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었고 리플의 가격이 폭등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갠슬러입니다. 이 갠슬러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억압을 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하방압력과 횡보를 계속 거치고 있죠. 특히 그중에 우리 리플이 많은 영향을 받아줬습니다. 게다가 이 SEC는 이전부터 어떤 주장을 해왔었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EC는 중간항소 신청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디지털 자산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 인정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스스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요. 지금 이전의 주장과도 또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이 기각을 주장을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이 중간항소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언된 판결에 문제를 미칠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만 허용되는 특별 권한입니다. 리플이 기각 요청을 한 건 SEC에겐 선언된 판결에 문제를 미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판매 방식에서 주장을 한 부분도 보시면요. 기존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테라폼 랩스 사건은 우리 리플과의 소송의 성질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는 해당 판결이 갖는 중대성을 이미 인지했고 상급 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중하게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리플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중간 항소는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토대로 또 다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말을 누가